이번에 볼 게임은 산소 위포함입니다. BJ 소행성에 착륙하여 땅 파고 건축해서 터전을 만들어 나가는 생존 게임이죠. 제가 생존을 위해 고른 장소는 가장 평범하고 기본적인 행성인 테라입니다. 하지만 평범하다고 생존이 쉽지는 않았어요. 제체들은 숨막혀 죽고 뜨거워 죽고 굶어 죽기까지 합니다. 난이도 상당하죠? 제가 세운 목표는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산소 식량 문제 해결하기. 두 번째, 복제체 12명 뽑고 100일까지 모두 생존하기. 세 번째, 100일 안에 기념비 건축하기. 산소 위포함의 2가지 엔딩 중 하나인 정착지 엔딩을 위해선 기념비 건축이 필요하고 여기엔 상당히 많은 재료가 필요합니다. 과연 이 게임을 처음 해보는 뉴비가 3가지 목표를 전부 이룰 수 있을까요? 저희 100일간의 여정 지금 시작합니다. 제일 행복한 순간이죠? 행성의 첫 개척을 함께할 정예 멤버 3인을 뽑아줬어요. 주사위 굴리기 열심히 했습니다. 어릴 때 메이플 하던 생각 나더라고요. 연구어리인 대학원생 1명,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현장직 2명 뽑았습니다. 특이한 점으로는 대학원에서 엄청 굴렀는지 생활 패턴이 망가졌더라고요. 야간 작업 시 보너스 효과가 붙는 특성이 있었어요. 1명은 갓생 사는데 말이죠. 또 서열 정리가 중요하죠. 호명하기 쉽게 번호 매겨줬습니다. 숨쉰 채 발견되길 바라며 시작하자마자 물웅덩이 쪽으로 땅을 파줬습니다. 이 게임은 굴착과 건설로 시작해서 굴착과 건설로 끝나는 게임이에요. 물가로 내려갈 수 있는 사다리를 만들고 펌프 하나 건설했습니다. 이걸 사용하면 물을 길어올 수 있어요. 반대쪽도 개척해야겠죠? 일단 거슬리는 상자 먼저 부수겠습니다. 부수는 이유는 곧 알려드릴게요. 계속 땅을 파서 방을 건설할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규격은 16 곱하기 4를 지킬 건데 이것도 나중에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왜 자꾸 나중에 알려주냐고요? 조금 더 보시면 좋잖아요. 반대쪽에는 간단한 화장실을 만들었습니다. 듀플들은 하루에 한 번 꼭 화장실을 가는데 생각보다 도덕적이지 못해요. 화장실이 없으면 그 자리에 질이거든요. 중국인 감성 낭낭하죠? 보기 안 좋으니까 제일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공간을 분리하기 위해 문으로 막아줬어요. 기다리는 동안 프린팅팟 바로 옆에 연구 스테이션을 만들었습니다. 연구 장비들은 광원이 있는 방에 놓여 있을 때 속도 보너스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프린팅팟이 광원이거든요. 바로 쌀먹해주고. 세면대를 같이 건설한 이유는 세균을 없애기 위해서예요. 듀플들은 세균에 노출되면 병에 걸릴 수 있는데 작업 능률이 바닥을 치게 됩니다. 그럼 너무 괘씸하잖아요. 첫날은 사이좋게 바닥에서 재웠습니다. 입 돌아가면 다시 돌려주면 되죠. 자연을 개척하는 맛이 또 이런 데서 오는 거 아니겠어요? 산소 위포함에는 사기라는 스탯이 있는데 가장 간단하게 올릴 수 있는 방법이 특정 용도의 방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방의 최대 크기가 대부분 64타일이라 16 곱하기 4로 알뜰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보세요. 겨우 하루 바닥에서 지었다고 등이 아프다고 티를 팍팍 내는데 너무 일만 시키면 시위할지도 모르잖아요. 채찍질 10번 하면 당근도 한번 줘야죠. 날이 밝자마자 침대를 만들었습니다. 근육통은 노동으로 없애야죠. 주변에 금속이 없어서 상당히 높은 곳까지 생활 반경을 확장했습니다. 위쪽에 금속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그리고 시간표를 짰습니다. 같은 시간에 먹고 자고 싸니까 밤이 붕 떠버리더라고요. 앞으로는 3교대로 돌리겠습니다. 처음에 듀플 뽑을 때 특이한 특성들이 있었잖아요. 그걸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낮에 일하는 일정 하나, 밤에 일하는 일정 하나 이렇게 구성했어요. 노는 시간은 안 겹치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러고 보니까 1명은 오늘 못 자더라고요. 대장을 안 재울 수도 없고 막내를 안 재울 수도 없으니 희생해야겠지? 침대는 보기 깔끔하게 서열순으로 배정했습니다. 연구 작업을 해야 새로운 건축물들을 건설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기계들은 전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발전기와 배터리를 만들었어요. 위쪽을 계속 탐사하고 있는데 깜깜한 건물을 발견했습니다. 들어가기 위해선 스캔을 해야 하나봐요. 일단 계속 파줄게요. 드디어 첫 신병이 왔습니다. 다들 후임 들어올 생각에 두근두근 하겠죠? 설렜냐? 하필이면 염수가 나와서 먼저 받아줬습니다. 나중에 쓸 것도 있고 언제 다시 나올지 몰라서 일단 챙겼어요. 3일마다 한 번씩 프린팅 되니까 신병은 천천히 받으면 되죠. 뭐 일을 제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드디어 개척이 끝났습니다. 선수 입장.
신경 변동기라는 장치였네요. 뭔지 모르니까 체험단 1명 뽑았습니다. 대장이 솔선수범 해야겠죠? 표정이 좀 이상한데요. 다행히 좋은 특성을 주는 장치였네요. 앞으로 산소 없는 곳은 2로 보내야겠지? 이게 현장직과 사무직의 차이예요. 현장직이 발로 뛰기에 사무직도 빛을 볼 수 있는 거죠. 식량 관련 연구를 첫 번째로 진행했었는데 벌써 끝났네요. 다음 연구는 무차별 정제로 골랐습니다. 연구 순서가 정해져 있진 않고 생각보다 금방 끝나기 때문에 순간순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로 골라서 연구해줄 예정이에요. 그래서 자동화 시스템까지 연구해줬습니다. 시작할 때 받은 보급품도 점점 떨어져 가고 있으니 이젠 농사를 지을 때가 온 것 같아요. 재배 박스를 설치했습니다. 여기선 끼니 나무를 재배할 거예요. 3주기가 지나면 크로아상 같이 생긴 끼니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에 600칼로리예요. 듀플 한 명이 하루에 1000kcal를 소모하기 때문에 인당 5개 정도 심어두면 굶어 죽진 않을 거예요. 5일차에는 산소 확산기를 만들었습니다. 산소 오버레이를 켰더니 생활 공간에 산소가 많이 부족해 보이더라고요. 무거운 기체순으로 아래로 깔리는 특성이 있어서 산소는 위로, 이산화탄소는 아래로 깔립니다. 그래서 확산기를 최대한 아래쪽에 만들었어요. 다음 날에는 식당을 만들었습니다. 땅바닥에 앉아서 밥 먹는 낭만은 이제 끝이네요. 정수기랑 화분도 하나 설치해줬어요. 칙칙한 공간에 분위기 살려야죠. 식물 하나 심었습니다. 이젠 정말로 후임을 받아줘야 할 때가 왔습니다. 이런, 또 염수가 나왔네요. 진작 신병 받을걸. 아쉬움을 뒤로 한 채 땅 파기와 만들기에 재능이 있는 친구를 뽑았습니다. 이름은 사오고요. 바로 신병 어깨 누르기 해야겠죠? 새로운 스케줄 하나 만들었습니다. 첫날부터 수면은 사치예요. 일터에 빨리 적응할 기회를 주는 거랍니다. 완전히 블랙 기업이죠. 정수기에 물을 채웠으면 꼭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정수기 입구 틀어 막히죠? 블랙 기업도 이 정도는 아니라고요? 여긴 블랙 기업입니다. 신병도 들어왔으니 업무를 나눴습니다. 연구는 대학원생만 하도록 설정했고 나머지는 잘하는 일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게 설정했어요. 이제는 아래를 개척해보죠. 아래쪽에는 정글 바이옴이 위치해 있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건 는지렁이 허파균입니다. 균에 노출돼도 사실 죽진 않지만 신경 쓰이더라고요.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는지렁이 타일은 부쉈을 때에만 균을 배출하기 때문에 안 부수면 그만이야. 또 여기서는 쓸모있는 자원을 꽤 구할 수 있는데요. 바로 금아말감과 어스름 가시입니다. 금아말감은 과열온도 플러스 50도라는 장점이 있어 나중에 온도로 인해 기계가 터질 일을 줄여주는 개꿀 자원이에요. 그리고 어스름갓은 재배에 물을 사용하지 않고 는지렁이를 사용합니다. 세균들 보기 싫었는데 잘 됐죠? 과감하게 아래로 파줄게요. 정수기 안 쓸 건데 굳이 배치한 이유 궁금하시죠? 정수기랑 화분을 설치하면 식당이 큰 회관으로 변하게 되고 사기를 6이나 올려주는 공간이 됩니다. 그런데 물 계속 쓰면 아까우니까 사기만 받고 물은 잠궈둔 거죠. 잔인하다고요? 어쩔 수 없죠. 듀플들이 그동안 열심히 일을 했는지 기술 포인트를 얻었습니다. 대학원생만 연구에 투자했고 나머지는 모두 굴착 기술을 찍었어요. 굴착이 반인 게임이기 때문에 앞으로 후임이 들어오더라도 이걸 우선적으로 찍어줄 생각입니다. 그런데 뭔가 하나 까먹은 게 있지 않았나요? 이 친구 어깨를 너무 눌렀는지 바닥에서 기절해버렸답니다. 잠을 재우는 걸 잊어버렸지 뭐예요. 학습은 반복되면 안 되니까 침대를 8개 만들었습니다. 억울하면 일찍 들어왔어야죠. 고급 연구를 위해선 슈퍼컴퓨터를 건축해야 합니다. 광원날먹 해야겠지? 9일차입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뒷간을 버리고 수세식 화장실을 만들어 줄게요. 100일 동안 12명의 복제체만 뽑을 계획이고 3교대로 돌릴 거라 화장실은 4세트만 만들겠습니다. 벌써 신병 들어오네요. 5호를 뽑았습니다. 발이 엄청 빠른 친구예요. 심층까지 탐사할 때 유용한 특성이라 골라줬어요. 바로 어깨 누르기 시작. 그래도 이 정도면 편한 거 아닌가요? 나 때는 바닥에서 자고 그랬단 말이야. 버섯을 키우려면 는지렁이 타일을 부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세균이 묻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이때 물을 이용하면 됩니다. 산소 위포함에서는 한 칸에 한 가지의 원소만 존재할 수 있는데요. 즉 물이 는지렁이 블록 위에 깔려 있으면 균을 방출하지 않습니다. 물 믿고 와바박 파줄게요.
지금은 주변의 물을 한 곳으로 모아주기 위해 수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절연타일 연구가 끝나서 이제부터는 기지를 절연타일로 둘러줄 거예요. 열 전도율이 낮아 외부가 고온이더라도 실내는 시원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뒤로 갈수록 사용하는 기계들이 대부분 열을 많이 방출해서 기지가 쉽게 뜨거워지고 듀플들이 고구마 마냥 익어버리게 되죠. 쾌적한 생활을 위해 미리미리 둘러놓고 발전 시작하도록 할게요. 지금은 석탄 발전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쳇바퀴 돌리는 생활도 벗어나야죠. 스마트 배터리랑 같이 사용하면 효율적이라 다음은 음향 증폭기를 연구할 거예요. 광원 날먹의 결과 보여드릴게요. 연구 장비 2개 설치하고 문으로 막아주면 연구소가 완성됩니다. 혼자 방에 갇혀서 연구하면 효율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우리 대학원생에게 만두만 먹이고 연구 시켜줄게요. 공사는 12일까지 이어졌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다 서늘한 증기 벤트를 발견했어요. 여기선 서늘한 증기가 나옵니다. 한 100도 언저리밖에 안 돼요. 닿으면 삶아지는 정도? 완전히 서늘하죠? 증기는 방출되자마자 주변과 열을 교환하고 물로 액화됩니다. 그래서 여기선 깨끗한 물을 주기적으로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뜨뜻하죠? 그래서 이 물은 나중에 건축할 어떤 시설에 사용할 생각입니다. 관련 연구가 끝나는 대로 바로 보여드릴게요. 듀플들은 각자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어요. 잼 연습하는 거 보이시나요? 이건 쇠석기인데 광석을 재련해주는 장치입니다. 하지만 교환비가 좋지 못해요. 구리를 예시로 들어보죠. 동광석 100kg을 쇠석기로 재련하면 구리 50kg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절반은 어디 갔냐고요? 자연으로 되돌아갔답니다. 초반에 동광석은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에 매번 이렇게 손해보는 건 뼈아프죠. 그래서 금속 재련소를 최대한 빨리 지어줄 겁니다. 쇠석기에 비해 전력 소모량이 5배 높고 냉각수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자원 교환비가 1대1이라는 월등한 이점이 있어요. 최종 목표인 기념비 건축을 위해선 강철을 17.5톤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광물 손실을 최대한 줄이는 게 핵심입니다. 벌써 3일이 지났고 프린팅 팟이 활성화됐어요. 그런데 인재가 너무 없어서 그냥 식량받았습니다. 제가 받고 싶은 복제체는 굴착이나 만들기 능력 혹은 운반이나 운동 능력이 뛰어난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조리 담당도 나중에 한 명 뽑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조리되지 않은 음식을 계속 먹으면 스트레스가 쌓이거든요. 13일차에는 샤워장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죠. 식물이 자란 위치는 타일을 건설하지 않았어요. 야생 상태의 식물 4개가 위치한 공간에 공원 표지판을 세우면 자연보호구역으로 활성화가 되는데 이것도 사기를 6이나 올려줍니다. 전 식물이 원래부터 자라있던 곳을 활용하기로 했어요. 샤워는 매일 하는 활동이기에 모든 복제체가 이 방을 하루에 한 번은 지나가게 되죠. 그래서 샤워장을 자연보호구역으로 만드는 걸 많은 분들이 이용하더라고요. 그걸 참고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화장실과 샤워기는 물을 끌어와야 사용할 수 있기에 펌프를 설치하고 배관을 연결했어요. 설치하면서 사용한 물이 나오는 배관을 다른 쪽으로 빼놨습니다. 오염된 물을 이용할 방법이 있거든요. 생장에 수분이 필요한 식물들은 수경재배장 타일을 이용하여 기를 수 있어요. 그중 골무갈대는 오염된 물을 필요로 하는데요. 한 그루가 상당히 많은 양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화장실, 샤워실에서 나오는 오염된 물을 여기다 공급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 골무갈대는 어디다 쓰느냐? 갈대 섬유를 수확할 수 있고 갈대 섬유는 특수복 제작에 사용됩니다. 특수복이 있어야 외부 지형을 안전하게 탐험할 수 있거든요. 계획 깔끔하죠? 이제 밖으로 나갈 준비해봐야죠. 워터록을 만들어줄 거예요. 한 칸에 한 가지 원소만 존재할 수 있다던 말 기억나시나요? 그걸 이용한 구조예요. 서로 다른 종류의 액체 2가지를 병비우개로 조금씩 뿌리면 이런 식으로 출구 2칸을 전부 차지하게 되고 외부 공기의 유입이 전혀 일어나지 않게 되죠. 이래서 염수를 미리 받아놨던 거예요. 오염된 물을 사용해도 되지만 뭔가 기분이 그렇잖아요. 설계 좋았죠? 이번 신입은 황공포증이 있어서 굴착을 할 수 없어요. 는지렁이 블록 보면 기절하겠네. 그래도 만들기랑 힘 능력치가 상당해서 고용해봤습니다. 신입 환영회 해야죠. 침대 배정해주고 휴식 시간 압수. 이럴 거면 침대 왜 배정하냐고요? 그러게요. 이젠 석탄 발전기를 이용할 거예요. 기존에 사용하던 와이어는 1000W를 넘기면 고장이 날 수도 있어서 20kW까지 견딜 수 있는 헤비아트 와이어를 설치해줬습니다.
석탄 발전기를 돌리면 이산화탄소가 나오는데 이것도 나중에 이용해보죠. 그리고 변압기를 설치할게요. 이건 흐르는 전력량을 1000W로 고정시켜주는 장치예요.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느낌인데 변압기에서 나온 전력은 일반 와이어로 전달해주면 되고 이걸 통해 전선 과부하를 방지할 수 있어요. 얼추 수조가 완성됐으니까 펌프 설치해서 화장실에 물 공급하겠습니다. 어스름 가스를 재배할 공간을 마련하고 있었는데 신입이 왔네요. 이번 신입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일을 잘하는 친구네요. 블랙블랙 기업에 딱 어울리는 인재입니다. 알고 들어온 거겠죠? 수면 압수해서 스트레스를 피할 수가 없는 환경을 만들어 줄게요. 원하는 대로 해줘야죠. 석탄 발전기 아래쪽 타일은 공기흐름 타일로 바꿔줬습니다. 밑에 방에선 버섯 농사를 할 거예요. 버섯은 이산화탄소 환경에서만 자라는데 이산화탄소는 아래쪽에 깔리니까 버섯 재배방에 이산화탄소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구조로 설계했습니다. 다음 날에는 주변의 물을 수조로 끌어오는 작업을 했어요. 물기를 터주면 수조로 물이 들어가겠죠? 다행히 아무도 쓸려가진 않았네요. 반대쪽에도 워터록을 만들었습니다. 액체 아끼는 꿀팁인데 병 올리는 거 보자마자 액체 비활성화 해주면 한 방울만 떨어뜨릴 수 있어요. 집 옆에 실험실이 하나 더 보여서 내려가 줄게요. 금속 재련소를 사용하면 주변이 금방 뜨거워져서 기지 바깥쪽으로 빼서 설치해줬습니다. 당분간은 석탄 발전기 2개로 돌릴게요. 냉각수는 수조물을 공급하지 않고 주변에 있는 오염된 물을 사용했습니다. 시원한 액체면 다 되거든요. 사용한 냉각수는 뽑아 올린 곳에 배출해서 재사용하겠습니다. 온도가 뜨거워지면 펌프를 다른 곳으로 옮길 계획이에요. 실험실까지 길이 완성됐고 2호를 보냈습니다. 합리는 또 왜 빠졌대? 이번엔 힘을 10이나 올려주는 특성을 얻었네요. 완전히 개꿀이죠. 재련소 옆쪽 공간에는 가마를 2개 설치했습니다. 여기서 세라믹과 정제 탄소를 구워줄게요. 너무 굴렸나봐요. 병에 걸려서 왔네요. 은지렁이 허파에 걸리면 5.5주기 동안 운동감소 디버프를 받습니다. 죽을 병은 아니니까 뭐 나을 때까지 내버려두죠. 오른쪽에는 실험실이 하나 더 있었고 3호를 보냈습니다. 똑같이 힘 능력치를 얻었네요. 벌써 9번째 직원입니다. 조리 담당으로 고용했어요. 전기 그릴을 사용하려면 기술 포인트를 투자해야 해서 요리 스킬을 찍었습니다. 재련소에서는 구리를 조금 만들고 남는 시간에는 계속해서 철을 만들 수 있도록 설정해줬어요. 이제 증기벤트에서 나온 물 이용해 볼게요. 위쪽으로 길을 만들어줬습니다. 석탄도 점점 떨어져 가고 해서 올라가면서 주변의 석탄은 전부 캐주도록 할게요. 철광석이 15톤 이상 필요하기 때문에 철도 최대한 많이 캐줬습니다. 작업을 하다 보니 또 신병을 받을 시간이 됐고 테스토스테론이 넘치는 게 머리숱부터 느껴지는 운동 잘하는 친구를 고용했습니다. 리버스 헤이아치 컷이네요. 생존의 머리카락 수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기지를 절연 타일로 전부 두르면 위쪽 방을 이용할 수 있으니 부족한 침대는 거기다 건설해 주도록 할게요. 버섯 재배를 통해 식량 문제는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이젠 산소와 전력 문제를 해결해 볼게요. 전해수를 이용해 줄 건데요. 물 1kg을 산소 888g, 수소 112g으로 분해하는 장치입니다. 하지만 사용되는 물의 온도에 관계없이 방출되는 기체는 최소 70도예요. 그렇다면 최대한 뜨거운 물을 사용하는 게 이득이겠죠? 서늘한 증기벤트에서 나오는 물을 이용해 주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수소는 수소 발전기를 돌려 전력으로 바꿔먹고 산소는 특수복 거치대에 공급한 후 기지에 공급하겠습니다. 뜨거운 산소가 계속 공급되면 언젠가 기지의 온도가 올라가서 듀플들이 전부 익어버릴 수 있으니 파이프로 수조의 물을 끌어와 냉각에 이용하도록 할게요. 맵 아래쪽에 이산화탄소가 상당히 많이 쌓여서 탄소 스키머와 물체를 만들었습니다. 탄소 스키머는 물과 전기를 이용해서 이산화탄소를 걸러주고 오염된 물을 배출하기에 물체로 오염된 물을 정수하여 수조로 다시 공급할 생각이에요. 11호는 능력치가 골고루 붙은 친구로 골랐습니다. 사실 전부 골고루긴 한데 나머지 친구들은 부정적 특성이 너무 별로더라고요. 전해조가 완성되기 전까진 산소 확산기와 기체 펌프를 활용하여 특수복에 산소를 공급해 주겠습니다. 중간에 다른 기체가 섞여 들어가면 파손이 일어나긴 하지만 악으로 깡으로 버텨잇! 구조 한번 설명드리고 갈게요. 수소와 산소를 뽑아줄 기체 펌프, 필요없는 기체들을 모아줄 기체 저장소, 산소의 온도를 낮춰줄 방사형 파이프,
마지막으로 펌프와 전해조의 압력을 인식하여 작동을 조절해줄 기체 압력 센서예요. 하지만 전해조를 더 효율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 해야 할 작업이 하나 있는데요. 워터록 제작할 때 사용했던 원리를 이용할 겁니다. 방출한 기체가 쌓이면 압력이 높아져 전해조가 중간중간 작동을 멈추게 되는데 전해조에 액체를 깔아줘서 주변에 기체가 없다고 인식하게 만들 거랍니다. 이렇게 되면 주변 압력에 관계없이 항상 작동하는 전해조를 만들 수 있어요. 산소 문제는 완전히 해결된 거죠. 위로 가는 통로는 그물 타일을 깔아줄게요. 이 작업을 통해 수소와 산소를 쉽게 분리할 수 있어요. 수소가 훨씬 가벼우니까 위쪽으로 가는 거죠. 구조가 완성된 후에 임시로 전력을 공급할 석탄 발전기를 만들었습니다. 사용이 끝난 가마는 철거하고 그 자리는 수소 발전기에게 양보해줬어요. 외부 전력 없이도 혼자 계속 돌아가야 진정한 산소 해방이겠죠? 이제 마지막 준비 과정입니다. 작동 전에 내부 공기를 전부 빼줄 거예요. 센서 설정 건드려서 펌프 작동시키고 운반된 기체는 저장소에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안을 진공 상태로 만들었다면 파이프 방향을 조정해주고 서늘한 증기 벤트에서 물을 끌어와 줍니다. 다시 센서를 설정해주면 전해조가 작동하면서 수소와 산소로 깔끔하게 분리되는 거죠. 완벽! 수소 기체가 얼추 모일 때까지 외부 전력으로 전해조 돌려줄게요. 중간 점검 한번 해볼까요? 기념비를 만들기 위해선 강철 17.5톤, 흑요석, 플라스틱, 유리, 다이아몬드, 세라믹이 각각 2.5톤씩 필요했죠. 흑요석은 주변에서 충분히 캤고 세라믹은 가마에서 구워서 클리어. 유리는 모래로 만들지만 모래는 차고 넘치는 자원이죠. 하지만 나머지 세 자원은 다릅니다. 강철, 플라스틱, 다이아몬드를 얻기 위해선 지하 깊숙한 곳으로 내려가 원유 지형을 탐사해야 해요. 그럼 앞으로 할 일이 정해졌죠. 아래로 내려가는 길을 만드는 동안 유리 제조소를 건축해 줄게요. 전력은 전해조에서 나온 수소를 끌어와서 발전기를 돌려주겠습니다. 완전히 친환경이죠. 철을 하루 종일 만들었더니 벌써 14.5톤이나 모였지 뭐예요. 철지옥에 빠졌던 듀플 한 명을 구원해 줬습니다. 여유분으로 3톤만 더 만들면 집에 돌아갈 수 있게 해줬어요. 복지 좋죠? 유리는 고온의 액체 상태로 제조되기 때문에 절연 파이프를 이용해 수조에 뿌려서 식혀주도록 할게요. 식혀야 고체 유리가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수조 온도가 올라가면 어떡하냐고요? 방법이 있죠. 이것도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55일차가 되어서야 가족 같은 우리 회사에 마지막 직원이 입사했습니다. 이제부턴 기계를 계속 돌려야 해서 그동안 작동 특성을 가진 친구가 나오지 않았다면 케어 패키지를 받았었는데 드디어 나왔네요. 12명 듀플 전부 뽑았죠? 이제 무한 노가다 시작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전해조와 수소 쪽 기체 펌프를 연결해주는 와이어가 과부하로 끊어졌답니다. 사실 이때 뇌정지가 엄청 많이 왔어요. 기체가 들어있는 부분의 타일을 까버리면 외부 기체가 바로 유입돼서 진공 상태를 만드는 작업부터 다시 해줘야 할 것만 같았거든요. 그래서 짱구를 굴려봤어요. 제가 내린 결론은 액체 쪽 타일을 까버리는 거였어요. 사실 액체가 사라진 게 리스크가 더 크긴 하네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렇더라고요. 결과가 좋으면 만사 오케이죠. 다행히도 액체는 흘러내리지 않았고 전선을 수리할 수 있었어요. 대처 깔끔했죠. 유리도 500kg만 더 만들면 돼서 20사이클만 더 돌려줄게요. 다 만들어지면 시설 철거하겠습니다. 공간 알차게 사용해야죠. 61일차가 되어서야 원유 지형을 영접했습니다. 어디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소방서포를 만들었습니다. 이걸 설치하면 슈르륵 하고 내려올 수 있어요. 땅 파고 만들면서 팔 운동을 열심히 해야 하는데 사다리 하루 종일 타면서 이상한 운동만 하면 안 되잖아요? 사원들 건강까지 챙겨주는 좋은 곳이죠? 아니라고요? 그런가? 내려갔다 오는 사이에 유리 제작이 끝났네요. 바로 해체해주겠습니다. 63일차입니다. 서늘한 슬러시 분출구를 발견했어요. 여기선 영하 10도에 오염된 물이 분출됩니다. 이거 없어서 못 쓰는 친구래요. 지금까지 전해조에서 나온 산소를 기지의 수조의 물로 냉각하고 있었는데 이젠 여기서 나오는 물로 냉각하고 온도를 약간 올린 후에 물체에 집어넣어서 물 무한 공급 들어갈 계획을 세우면서 싱글벙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람? 휴면? 다음 활동이 38.7축이 후
지금이 64일이니까 대략 103일쯤 활성화되는 거네요. 내 물낭비 라이프는? 내 전해줘 냉각은?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유리 제조소가 있던 자리에 플라스틱을 만들기 위한 건축물들을 건설해줬어요. 석유 정제소는 10kg의 원유를 5kg의 석유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얻은 석유를 폴리머 프레스에 넣으면 플라스틱을 얻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원유를 끌어와야겠죠. 원유 지형에는 납이 매우 많기 때문에 지금부터 전선은 납으로 만든 전도성 와이어로 이어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꼭 캐가야 하는 자원이 있는데요. 물론 다이아몬드도 캐야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화석입니다. 화석 100kg을 세석기에 넣고 열심히 두드리면 석회 5kg을 얻을 수 있어요. 석회는 강철의 재료고 강철 17.5톤을 만들기 위해선 석회 1.75톤이 필요해요. 즉 화석이 35톤이나 필요하다는 거죠. 얼른 캐서 지금부터 쉴 틈 없이 쇠석기 돌려야 100일 안에 기념비 건축하겠네요. 이제부턴 노가다의 시간입니다. 보이는 화석은 전부 캐줄게요. 한 타일에 500kg 정도 있으니 대략 70타일 캐면 되겠네요.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이렇게 얻은 석회를 이용해서 강철 제작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이번엔 파이프가 고장났습니다. 냉각수를 사용하고 그대로 배출했었잖아요. 드디어 올 게 왔네요. 냉각수 온도가 너무 올라가서 냉각이 전혀 안 되나봐요. 더 아래쪽에 있는 오염된 물을 사용해 줄게요. 얘는 얼음 지형에 붙어 있어서 조금 더 시원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파이프는 계속 터졌습니다. 제가 온도 내리는 법 알려드린다 했었죠. 일단 열심히 얼음을 캤습니다. 그리고 냉각수가 있는 곳에 얼음으로 만든 온도 변환판을 건설해줬어요. 그럼 얼음이 녹으면서 주변의 온도를 낮춰주게 되고 물로 변하면서 냉각수의 수위도 올려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죠. 대처 깔끔하죠? 주변의 공기들도 점점 뜨거워지길래 얼음 지역에서 자라는 식물인 시금풀을 심어줬습니다. 얘는 시원한 공기를 내뱉는 식물이에요. 어디서나 잘 자라기 때문에 비료만 적절히 주면 온도를 낮춰주는 개꿀 식물이죠. 지금은 비료를 안 줘서 시들시들한 거예요. 비료를 딱 주면 시퍼래지는 거죠. 딱 봐도 시원해 보이죠? 어느덧 84일차가 됐고 기념비를 놓을 공간을 선정했습니다. 기념비가 상당히 크기에 고민 끝에 정한 장소예요. 올라가서 설치할 수 있도록 사다리도 마련해놨습니다. 그런데 재련소에 연결된 파이프가 고온으로 인해 자꾸 터져서 그냥 재련소 하나를 새로 지었습니다. 재료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갑자기 오물을 만들었다는 알람이 뜨네요. 너 뭐하냐? 언제부터 거기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땅을 이상하게 팠는지 높은 곳에 갇혀서 옴싹달싹 못하고 있었네요. 구출부터 할게요. 경숙경보! 경숙경보! 경찰님 처음 동원! 얘 나오기 싫나 본데요. 옆으로 살짝 이동하는 거 보셨죠? 경숙경보! 경숙경보! 그래도 살려는 드릴게. Just happening. 공간 청소가 얼추 끝나서 기념비 하단 부분부터 차근차근 건축해 주겠습니다. 노가다 과정은 최대한 생략했어요. 지루한 일은 저만 하면 되니까요. 이제 34번만 더 돌리면 끝입니다. 화석은 충분히 캤기 때문에 이젠 기다림의 시간이에요. 강철이 모일 때마다 기념비 부품을 하나씩 올려줬습니다. 이젠 머리만 건축하면 되네요. 100일 안에 다 끝낼 수 있을까요? 근데 또 명색이 기념비인데 주변이 너무 휑해 보이잖아요? 특별한 느낌을 내보려고 벽지를 깔아볼 거예요. 근데 중간 부분엔 설치가 안 되네요. 이거 너무 불편한데, 그죠? 그럼 바로 철거해야겠죠? 벽지부터 깔고 다시 기념비 건축해 줄게요. 사다리도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해체했습니다. 내려와서 부수면 되는 거 아닌가? 100일이 되기 직전에 강철이 전부 완성되었고 머리까지 만들 수 있었어요. 열심히 일한 친구들에게 포상휴가를 줬습니다. 채찍 99일에 당근 1일. 교환비 좋죠? 깔끔한 게 좋으니까 떨어진 물건들은 전부 치워졌어요. 기념비 외형을 바꿀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대학원생 1호의 모습으로 바꿔주려고 했지만 너무 아쉽게도 없었어요. 아쉬운 채로 감상하고 있었는데 마침 프린팅팟이 열렸습니다. 이 친구 얼굴은 있었던 것 같죠? 급하게 막내로 영입했어요. 기여한 건 하나도 없지만 뿌듯하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산소 위포함에서의 100일간의 여정은 기념비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끝이 납니다.
정말 타이트했지만 마지막 목표까지 달성했네요. 소감은 참 어려운 게임이다. 아무것도 모른 채로 시작해서 찍먹만한 수준이지만 정말 재미있게 했습니다.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